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시행 고2 3월 학평 문학에서 월영낭자전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아마 선생님 생각에 이 작품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심지어 배치도 맨 마지막에 돼 있어서 사실 진짜 한 35번 넘어가면은 선생님은 학생 때 그랬어요. 후반부로 가면은 너무 이제 앞에서 진이 빠져가지고 뒷부분에서는 좀 집중도 안 되고 사실은 약간은 그런 것도 있었어. 뭐 선생님이 뭐 다른 건 몰라도 국어는 자신 있었겠지.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다 맞고 뒤에 있는 4개의 문제 정도 한 지문 정도 안 읽으면 딱 4문제 못 풀잖아. 마지막 4개를 그냥 뭐 3번이나 이런 걸로 다 찍어서 이 중에 하나만 맞아도 등급상으로는 1등급 나올 텐데 이런 생각을 괜히 하면서 막 안 읽고 싶어 하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정말 만약에 고의로 그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시간이 없는데 이 고전 문학을 읽을 엄두가 안 나. 읽고서 풀려면 한 문제도 못 풀 상황이야. 그럴 바에는 여러분 어설프게 읽고 풀면서 막 번호 이것저것 쓰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한두 개 아니죠. 한두 개가 아니라 그 이상일 수도 있죠. 하여튼 좀 틀릴 생각하고 한 번호로 쓰는 게 사실 여러분들의 성적을 정말 조금이나마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어떤 학생은 그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지막 4문제의 답이 3, 5, 4, 4였어. 그러면 보통 사실 찍는데 1번이나 2번으로 찍는 애들은 없어. 그런 애들은 찍을 자격도 없는 거야. 근데 3, 5, 4, 3, 4, 5번 중에 하나로 쭉 찍었는데 어떤 애는 3을 쓰고 어떤 애는 5를 쓰고 어떤 애는 4를 써. 그러면은 애들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사실은 마지막 지문을 찍어야 될 만큼 시간이 부족할 만큼 공부를 덜 했으면 다 틀리는 게 맞아요. 그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야. 근데 본인은 3번만 찍어서 하나밖에 못 맞춰서 너무 아깝대. 4번을 찍을 뻔 했는데 3번을 찍어서 아깝대. 자, 여기서 찍은 게 아깝나요? 하나라도 맞았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주관식이었으면 찍지도 못해. 그나마 수능 체계가 주관식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찍을 기회라도 생긴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찍을 필요도 없고 시간이 부족할 일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찍어서 맞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자기 실력인 줄 알고 본인이 찍어서 2개 더 맞췄는데 나 90점 넘어. 막 이렇게 본인의 퀄리티를 90점 넘게 생각하면 안 돼. 자기는 85점짜리인 거고 그 성적이 지금 그 수준이 그걸 90점을 넘게 올리려면 잘 찍을 생각이 아니라 잘 풀 생각으로 학습을 더해야죠. 그죠? 그래서 뭐 찍어서 맞추는 걸로 좋아하지도 틀린 걸로 아까워하지도 말아라. 이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작품을 한번 볼게요. 뭐 어떤 내용이었을지. 앞부분 줄거리는 생략하고요. 바로 보면은 낭자의 말씀이 그른지라 네 말이 틀렸어 이러고 있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낭자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처지에 있고 헛되이 신의를 지키려고 한다. 뭐냐면 최생과의 그 어떤 정혼 결혼하기로 했던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위자사는 이거 띄었어야 되죠. 위시성을 가진 자사라는 건 약간 시장이나 도지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대구시장이랑 경상북도 도지사랑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위치하고 가까워. 근데 사실은 그래. 서울시장은 선생님이 막 서울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서울이 워낙에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거대 도시이다 보니까 서울시장은 다른 뭐 울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조금 어떤 정치적인 파워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서울시장 출신이
대통령에 출마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거는 같은데 뭐 그게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높은 벼슬이야. 높은 벼슬을 하고 청춘의 부귀영화, 젊고 돈도 많아. 영앤 리치네요. 말 그대로. 그러니 결혼해서 잘 살면 좋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불현직이라는 말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인데 이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이 뜻을 잘 모르면 앞뒷 문장이 연결이 좀 매끄럽지가 않거든. 하여튼 그렇지 않으면 큰 화가 있을 거다. 우리 위자사님, 위현이야. 이름은 위현. 위자사님이 청한 것을 거절하면 큰 화를 입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다음 낭자는 뭐라고 말할까? 응 아니야 응 꺼져 이래요. 그러면서 내가 유교의 도리를 따르는 사람인데 이 비례 예의가 아닌 것을 어찌 하라고 하냐 이 자식아 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인이 뭐냐면 심부름꾼인데 위자사가 보낸 심부름꾼이야. 심부름꾼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자사는 그걸 듣고 이 여자는 군자호구구나. 군자호구는 군자의 좋은 짝. 여기서 구자가 짝이라는 뜻이야. 짝구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월영낭자전이니까 월영이겠죠. 월영은 아주 좋은 여성이구나. 난 이 여자랑 반드시 결혼을 해야겠어 라는 의지를 불태워 오히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꾀를 내는데 편지를 보내요. 편지인데 최상서댁 노복이 편지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어때? 월영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지. 드디어 내 정혼 상대가 나를 찾아주는구나 하면서 좋아하면서 편지를 봐요. 편지를 보는데 편지에 최생은 호낭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는데 호낭자가 월영인데 성이 호씨예요. 호씨. 호월영입니다. 호씨가 있나 싶을 수도 있는데 저기 이제 요즘에는 식스센스에서 많이 이제 재밌는 사람으로 나오는 그 가수 제시가 본명이 호현주예요. 호현주. 그래서 있는 성씨입니다. 자, 그래서 전일의 언약을 지켜서 실가를 이루자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실가는 게 가정을 이루자. 그랬더니 낭자는 위자사가 보낸 것을 알아채서 냉소를 지어 차가운 웃음을 지어. 그랬더니 시비들은 그러니까 이 종들은 최생의 서간 기다리던 최 선생님의 편지를 받았는데 왜 냉소를 지으세요? 아직도 못 알아챈 거야. 최희성이 이제 최생의 이름이에요. 최희성이 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랬더니 의심 가는 게 많구나. 노복만 보낸 것도 그렇고 말투도 이상하고 글씨도 이상하고 무엇보다 월귀탄, 쉽게 말하면 귀걸이도 안 보냈고 최상서는 정직한 군자인데 이 먼 길에 이렇게 보물을 보냈다. 이 5가지가 다 너무 이상해라고 말을 하면서 의심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유모와 시비 등 여러 노비들도 다들 이제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하면서 깨닫지. 그 다음에 위자사는 혼자서 생각하는 게 내 개교를 남자들도 속을 텐데 하물며 어린 여자, 여기서 어린은 아마도 어리석은이겠죠. 여자가 어찌 의심하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차여차하여 도로 올리옵나이다. 그러니까 안 넘어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 위자사 입장에서 어때요? 약간 빡치쥬. 빡치쥬? 킹받쥬.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자사의 명을 받아 낭자를 모시려 왔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비수 아래에 놀란 혼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자신들을 꼭 따라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지금 협박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 어떤 월영의 그 큰 어떤 위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랬더니 월영 어떻게 해? 아주 당돌하게도 당당하게도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근데 너네 때문에 죽는 게 너네 손에 죽는 게 좀 창피해. 그러니 너희들 손에 죽느니 먼저 자결하고야 말겠다라고 해. 그러면서 비수를 작은 칼을 빼어서 자객 3인을 베어내요. 굉장히 범상치 않은 어떤 무력도 지니고 있죠. 그래서 관군 50인이 다 놀라서 도망쳐버리는데 이 조그마한 처자가 자객을 베고 하는 것은 범인, 보통 사람이 아니요. 조화가 대단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월영의 어떤 처지나 능력을 대놓고 서술자가 평가하고 판단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 서술자의 개입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이것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해요. 둘이 뭐가 달라요 하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서술자의 개입은 좀 더 넓은 의미고 편집자적 논평은 이 서술자가 개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조금 좁은 의미인데 일반적으로는 둘이 거의 유사한 의미로 쓰여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의미를 써보면은 작중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나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해요. 이거는 외우세요. 선생님도 사실 뭐 가르치려면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외워진 건데 외워두니까 진짜 편해. 왜냐면 지금 이 상황이 작품 내 상황이나 인물에 대해서 이 서술이 어떤 말하자면 평가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면 어렵지 않게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낭자는 관군을 물리치고 자결하는 척을 해요. 여기서 실제 자결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뭐 좌절감에 빠져서 자결을 한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여기 있다. 자기 자신은 남복, 남성의 옷으로 갈아입고 호낭자 병이 깊어서 위중하더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결을 했다더라라는 소문의 간접적인 버전이지. 그래서 상을 치르겠다더라라는 식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사, 위자사는 그게 진짠가 어쩐가 막 이제 알아보게 되는데 그동안에 호낭자는 그러니까 월영은 부모님의 친구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의지하려고 하고 노복들을 그러니까 남자 하인을 노복이라고 불러 하인을 불러서 어떻게 해서 화를 면하라고 얘기를 해줘. 사실은 본인 처지도 안 좋고 힘들면 하인들 이렇게 그 걱정을 해주기가 좀 어려운데 더구나 오늘날에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약간 가까이에서 친근하게 지내는 존재처럼 묘사가 많이 되는데 그렇지만 사실 조선시대나 뭐 이럴 때 하인들, 노비들은요 사람 취급도 거의 못 받았고 열받으면 때려도 되고 막 심심하면은 바위에다가 헤딩해봐. 막 헤딩이란 표현은 안 쓰겠지만 바위에 박치기 해봐. 막 이런 표현을 이런 걸 시키고 했던 아주 뭐랄까 상하 관계가 뚜렷했던 그런 개념이야. 근데 그런 하인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걱정하고 신경 써주는 어떤 마음, 선한 심성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본문을 볼 건데 사실 앞에서 말했지만 본문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볼 건데 좀 전까지 봤던 본문 간단하게 말하면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야. 월영 큰일 났음
불쌍한 처지 됐음. 위 자사가 월영을 꼬시려고 함. 월영이 거절하고 엄마 아빠 친구네 집으로 도망치려고 함. 이게 끝이야. 이게 끝. 내용적으로 별거 없죠. 어휘가 어려울 뿐이고 내용적으로는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잘하는 방법은 많이 읽어서 어휘에 익숙해지는 거야. 왜냐? 내용은 쉽거든. 어휘만 어렵거든. 네, 그러면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어디부터 볼 거냐면 우선 2번을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그 여차여차라는 말들이 중간에 여러 번 나와. 그에 대한 문제인데 뭐 내용적인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인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이거 봐봐. 리을이라는 여차여차만 한번 볼게요. 3번 선지. 자, 오래지 않아서 자사가 올 것이니 여차여차 하여서 너희는 화를 면해라. 그러면 리을은 중심인물인 월영이 주변 인물인 노복에게 지시하면서 중심인물의 성품, 걱정해주는 마음, 착한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지. 그래서 3번은 이제 올바른 말이 돼요. 근데 4번이 답인데 왜 4번일까? 우리 리을 하나만 놓고 보자. 기역 니은은 디귿 리을과 달리 리을 보면 안 되겠다. 어쨌든 디귿 리을과 달리 발화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 라고 했거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꿔서 말하면은 디귿 리을은 발화 이후 일어날 사건에 대한 언급이어야 돼. 근데 여기서 지금 디귿 같은 경우 어떤 내용이지? 조금 전에 이 관군과 잠깐 이렇게 배치했을 때 비수를 빼어서 자객 3명을 날쌔게 베어버린, 그리고 관군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게 만든 이 월영의 어떤 행동이 디귿, 여차여차로 압축된 거거든. 그럼 디귿은 이전의 사건이야? 이후의 사건이야? 이전의 사건이죠. 왜? 여기 내용이니까. 그죠? 따라서 4번이 답이 돼요. 정확히는 이 작품에서 이전의 사건을 가리키는 게 니은과 디귿이고, 이후, 말하고 난 이후에 이따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할 때 그 이렇게에 해당하는 게 기역, 리을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로는 조금 너무 쉬운 거 말고 4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 볼 건데, 답이 되는 걸 얘기해 볼게. 몇 번이냐면, 자, 답이 되는 것은 4번입니다. 4번 잘 보시면 서간, 편지 내용만으로도 위자사의 계략, 최생인 척을 해서 자신을 꼬드기려는 계략을 간파했다. 주인공의 지략, 똑똑한 게 드러난다. 맞는 말이죠. 5번 같은 거 왜 틀리냐면은 유언을 따르고 후사를 잇는 것이 근대적 여성으로서의 모습이랑 관련이 있나? 근대적 여성 주인공의 모습은 위자사의 계략에 대처하고 어떤 그 결혼하자는 그런 어떤 강압적 요청에 저항하는 모습에서 드러난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5번 답 안 되고 4번이 올바른 말이 되죠. 자, 마지막 문제 뭐 볼 거냐면은 조금 밑에서 볼게요. 마지막 문제는 14번을 볼 건데 요거 보기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일시정지하고. 자, 읽었으면 적절한 것이 몇 번일까? 이 중에서 몇 번이냐면은 2번 보세요. 월영과 잠시만요. 네, 선생님이 조금 착각했어요. 3번이에요. 3번. 3번이 왜 답이냐면 월영은 사시와 달리 적강형 인물이다. 월영은 앞에서 이런 말이 여기 보기에도 나오지만 앞에서 이런 말이 나와. 뭐냐면 선녀였던 월영. 그래서 하늘나라 옥황상제 앞에서 막 이제 있었던 선녀였어. 그러다가 지상으로 내려온 입장이라고. 그래서 적강형 인물. 하지만 보기에 사시
그런 말이 안 나오죠. 따라서 월영은 적강형 인물이 맞고요. 사씨는 적강형 인물이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3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련 소설도 읽어보시고 특히 보기를 통해 제시되는 전체적인 내용이나 또는 감상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